블로그로 돈을 벌거나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도무지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블로그 포스팅도 하기 전에 벌써 소개글을 지웠다, 썼다, 반복하고 계시기만 하신가요? 내 소개글은 왜 상위 노출이 잘 안 되는 거지? 소개글 자주 바꾸면 블로그에 안 좋은 영향이 있나? 같은 의문 혹은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저는 압구정에 있는 모 회사에서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있는 스칼렛입니다. 대표님 몰래 하는 비밀 채널이라 가명을 쓰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 블로그로 나를 브랜딩하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개글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곳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돈 들여서 광고를 싣기 바쁜데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으면서 가장 효율 좋은 플랫폼을 선택하셨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내가 큰맘 먹고 블로그부터 시작하려는데 도무지 소개글부터 포스팅까지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한 마음만 가득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그 소개글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글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예시를 직접 들어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보실 때는 각 글을 읽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세요. 첫 번째 변호사 소개글의 예시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위 소개글을 보니 신뢰가 가시나요? 변호사는 특히나 직업 특성상 의뢰인에게 내가 어떤 실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려야 해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이름, 번호만 적어놓거나 대놓고 광고성 멘트를 적어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다음 예시를 한번 봐주세요. 어떠세요? 방금 전의 소개글과 확연히 다르지 않나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가진 실력이나 노하우에 대한 권유부여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의뢰인 입장에서는 굵직한 이력이 많네? 내 사건 맡기면 좀 잘 해결해 주려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소개글을 더 살펴보면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빨리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상식을 파괴하는 말을 합니다. 보통 같으면 별다른 내용 없이 자기한테 와서 선임해라, 상담을 받아라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바로 위와 같은 차별적인 카피는 의뢰인에겐 정말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소개글의 좋은 예시는 의뢰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나의 특별한 이력, 전문법 자격이나 성공 사례에 대한 간략한 카피를 위에 적어주시고 그 아래로는 의뢰인이 신뢰를 얻을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예시는 병원인데요. 이렇게 쓰시면 진짜 안 돼요.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특성상 의사를 믿고 내 몸을 맡겨야 하는데 이 소개글 보시면 맡기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겠죠? 그럼 병원 소개글의 올바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화면은 피부과를 운영하시는 한 원장님의 카피라이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길 망설이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방역을 철저하게 완료했다는 문구를 제일 첫 번째로 배치했어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선 안심하고 이 피부과를 방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리고 다음 문장은 권위부여를 보여주는 원장님의 학력, 과거 근무했던 대형 병원, 이 이력들만 봐도 이 원장이라면 내 얼굴을 믿고 맡겨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다음 문장을 보면 필러, 보톡스, 리프팅 등 다양한 피부 시술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제 블로그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는 말로 멘트가 마무리 지어져요. 이 소개글을 보면 꼭 나에게 찾아와라, 내 피부과를 방문해라 는 광고성 멘트가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경력과 이력이 화려한 원장이 그냥 내 블로그 통해 피부 시술 정보 얻어가라 라는 뉘앙스의 멘트를 쓰니까 오히려 이 원장님의 병원을 방문해도 되겠다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글을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원에 대한 예시들을 살펴볼게요. 이 소개글이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론 타겟이 불명확해요. 어떤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두 번째론 아까 보여드린 예시들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권위부여도 되어 있지 않죠? 대치동 강사진? 이렇게 추상적인 문구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몇 년 경력의 강사인지,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지, 내가 가르친 학생들의 성적은 얼마나 올랐는지, 비포, 애프터 예시가 있으면 더 좋겠죠? 다음 예시를 살펴볼까요? 이 소개글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명확한 타겟이 있습니다. 단순히 대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타겟을 설정했어요. 그 타겟은 스카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위 1%의 모범생, 우등생이겠죠? 두 번째, 이 학원을 수강할 수밖에 없는 성공 사례를 제시했어요.
작년 수강생 95% 이상 스카이 진학 성공, 서울대, 카이스트, 연대 출신 유명 강사진 10명, 전원 대치동 학원 강사 경력 5년 이상, 1대1 맞춤 커리큘럼까지. 이 4개의 문장만으로 강사진에 대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카이 반드시 진학시킵니다 이라는 자신감도 보여주는데요. 이런 확신에 찬 말투는 강사진의 실력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과 이곳이라면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학부모에게 들게 만들죠. 지금 보여드린 예시들은 각각 의사, 변호사, 학원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업종은 180도 다를까요? 아닙니다. 내가 패션 블로그를 하는 대학생이든 정육점 사장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잘된 예시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볼까요? 살펴보면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점,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게 잘 드러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소개글엔 건의부여.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점을 잘 녹여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100점짜리 소개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머리를 싸매실 필요는 없고요. 이 2가지 모두 챙기기 힘드시다면 하나라도 꼭 챙겨 넣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개글은 이 2가지만 지켜서 작성해 보시고 나머지 에너지는 글을 작성하시는데 모두 쏟으세요. 아무리 멋진 소개글을 쓰더라도 글이 별로면 사람들은 오지도 않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소개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런 궁금증도 들 것 같아요. 첫 번째, 소개글을 잘 쓰면 상위 노출이 잘 되나요? 전혀 아닙니다. 잘 쓴 소개글을 보고 사람들이 신뢰를 느껴서 그 페이지 뷰에 오래 머무르니까 나오게 된 썰인데요. 소개글을 잘 써서 상위 노출이 된다는 카더라 통신 믿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제목과 소개글을 자주 고치거나 하면 저품질이나 상위 노출이 힘든가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씩 고쳐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게 좋아요. 내가 올린 소개글과 컨텐츠가 좋은지 안 좋은지 반응을 살펴보면서 조금씩 수정을 해보시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렇다고 내용 자체를 갈아엎진 마시고 이 부분은 추가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빼는 게 낫겠어 라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지표를 살펴보세요. 세 번째, 소개글은 엔터, 줄바꿈이 안 되나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PC에선 줄바꿈이 가능한데 모바일에선 줄바꿈이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 소개글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지 아무리 내용이 별로인데 가독성이 있거나 깔끔해 보이면 그것도 좀 별로거든요. 딱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개글 쓰는 방법 관련해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실전에 적용해 보실 시간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소개글도 작성하다 보면 감을 잡으실 거고 또 그 감을 잡으셔서 글 속에서도 여러분의 셀링 포인트를 잘 녹여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비단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세 페이지 같은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 얘기니까 꼭 적용해 보시고 잘 쓴 소개글의 위력을 몸소 체감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아래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